주요 20개국이 어제 환율 해법을 밤샘 조율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절충해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수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나온 대량 매물에서 비롯된 만기일 쇼크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은 현대상선 주식과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담보대출 형식으로 현대그룹에 최대 7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빼빼로데이였던 어제 편의점 업계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어제 빼빼로데이였지만 코스피의 1911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던 빼빼로데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제 1910선 그리고 오늘 재차 하락 1910선대에 연일 머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어제 급락이 이어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1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어제 급락분을 만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1포인트의 하락은 10포인트, 100포인트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현물을 사주긴 했지만 선물에서의 여전한 매도 그리고 오늘은 기관의 매도도 대단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코스피를 꼼짝 못하게 얼음을 만들어줬다면 땡 해줘야 되는 주체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저희가 시황에 대한 분석을 조금 들어보고요. 내일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로 갔다 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일 충격에 따른 상처가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6포인트 내리면서 19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만 하더라도 어제장 낙폭을 40포인트 정도 만회하면서 1950선 지지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장중에는 19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됐는데요. 21선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의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2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1,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6,3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의 충격이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번졌습니다. 코스닥은 14포인트 내리면서 50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출발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중에는 50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340억 원, 외국인 오늘장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43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힘은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19원 50전 오르면서 1127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무엇보다 G20의 정상회의에서 환율 합의가 되고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이치를 비롯한 외국계 창구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올랐고요. 포스코가 2%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대중공업이 1.8%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40만 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도 2%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어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었던 기아차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 오르면서 55만 1,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2%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그 가운데서도 반등하면서 1% 올랐고요. 장중에는 3만 원대까지 재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가 약보합 그리고 CJ 오쇼핑이 2% 내렸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1% 내렸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5만 원대도 분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4% 하락했고요. 하지만 SFA는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장 6%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수혜주로 떠오르던 자동차주들이 FTA는 결렬됐지만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의 조정을 받았지만 기아차가 1%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부품들도 상승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약세장 속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잘 달리던 조선주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8%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장중에는 최고가에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에서부터 SZ 조선해양까지는 낙폭을 늘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강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대우증권이 4% 급락했고요. 삼성증권이 5%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이 10% 하락하는 등 증권주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주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터키 에너지 장관이 한국과의 원전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어제장부터 약세입니다. 두산건설이 4% 내렸고요. BHI가 7% 하락했습니다. 일진에너지도 5% 하락하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간 급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차이나 리스크 부담에 오늘장에서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렸고요. 차이나 그레이차가 10%, 성용광전 투자가 11% 하락하면서 국내 장장 중국 기업주가 약세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냉온탕을 오갔던 이번 한 주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의 충격이 이번 주말 아물 수 있을지 라스홍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인데요. 중국도 오늘, 어제 우리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3% 이상 급락 중이고요. 3,100선은 예전에 깨졌고 오늘 하루만도 100포인트가량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약세. 오늘도 우리 추가적으로 밀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장 면밀한 분석 한번 해보죠. 왜 오늘 반등 못하고 더 빠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류영석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율적인 반등을 못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막판에 빠졌는데요. 예, 오늘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악재는 같이 온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걸맞는 시장이었다고 보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어제 53포인트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뉴스들을 좀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도이치 창구로 대규모 매도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나온 기사들은 주축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차익 실현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들에 대한 한 일환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 아직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달부터 있었던 외환 규제에 대해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있는 금리 인상과 함께 좀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을 제한한다는 요인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들어왔던 단기 차익성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좀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20원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금융시장의 수급과 관련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일단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심리 악화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어제 도이치 창구 불공정 매매 조사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개별 종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는 루머가 오늘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이 825개, 상승은 154개에 그쳤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주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오늘 중국이 현재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요 일부 이제 소식에 듣는 거는 추가적인 중국은 아무로 100pp 정도 추가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가 유럽 문제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달러 강세 흐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 9월, 10월과는 정반대 흐름, 즉 유동성으로 유입됐던 장세가 다시 유동성의 반대인 유동성 역류 현상에 따른 시장의 하락,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대밀리면서 끝났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유동성 때문에 오르기보다는 유동성의 발목 잡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달러 강세로의 어떤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벤트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앞서서 김영진 부장, 하이투자증권에 있는 김영진 부장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달러 강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좀 쏠림 현상이 있었었던 달러 약세에 이제 추가적인 약세가 더 이상 나타나진 않는 그 정도의 마무리 구간 아니겠느냐 정도의 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굉장히 미묘하지만 또 중요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어떤 중요한 그 키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로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 2차 이번의 국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고요. 실제 그 이후에 오늘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만은 회의 내용은 이제 원칙론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선언문만 채택되고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각국이 환모니 즉 그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각국이 알아서 대처하는 방향인데 이미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 뭐 시행 가능성 없고요. 우리나라도 그 차원이라고 본다면은 아시아 쪽 통화가 일시적으로 이제 약세로 가고 그에 따라서 달러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양상일 겁니다. 또 하나는 유로화가 지금 다시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는 강세로 가는 형태인데요. 물론 이거를 내년까지 연장해서 보거나 좀 더 긴 시각으로 본다면 여전히 달러는 약세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급박한 거는 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단기간적으로는 여전히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 즉 반등이겠지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이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급변동 가능성 높은데 긴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환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될 가능성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급변동과 주식에 대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달러는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 내부적인 이러한 유동성과 관련한 변수에서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어느 정도 시점까지 보느냐가 달러 가치에 대한 의견을 조금 갈리게 만드는 듯 싶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은 낮고 달러 강세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결국 또 그렇게 보니까 같은 얘기였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시아도 다 내렸고 결국 달러 강세 쪽으로 간다면 뉴욕 증시 또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펀더멘털이 아마 관심을 끌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중요한 지표가 해외 쪽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미국 시장도 일단 뭐 대외적인 전체로 봐서는 주가가 지금 최근 미국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달러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만큼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표로 봤을 때 이번 주 미국 시장들의 지표는 대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 지수도 예전보다 좋아질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역시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오히려 양적 완화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달러 강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은 마무리되고 이제 펀더멘털로 보는 시장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미국 시장은 좀 되돌림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지표의 개선이 수반되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적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미국 시장은 비교적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미국 시장의 지표가 좀 개선되게 된다면 한국 증시 내부적으로 보면은 유동성과 관련되든 아니면 최근에 신용장부 급등과 같은 이런 그 레버리지 거래의 재현에 의한 부분들은 조금 제약되고 추가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생기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것처럼 펀드멘탈을 선호하는 자금들은 오히려 매수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이 9월, 10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11월을 기점으로 해는 펀드멘탈을 좀 더 중시하는 장세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 보면 이젠 단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 오르기보다는 펀드멘탈 측면을 고려한 장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뉴욕장은 달러 강세에도 펀더먼털에 대한 좋은 해석이 나오면서 또 조금 다른 증시 주가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많이 빠진 코스닥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코스닥이 상승하는 배경에 대해서 또는 소형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있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피로버 효과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개인 자금들이 이제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올랐다는 일종의 이제 넘침효과였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유동성이 넘치는 국면에서 오히려 펀더멘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측면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일부 종목들이 급등락을 통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용 잔고가 지난 9월 대비해서 2달 동안 대략 한 1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런 1조 원 장의 자금이 상승 과정에서는 순환하지만 하락 과정에서는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상승하지 않은 이런 대마주라든가 이런 수급 위주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 세계든 일단 다 마찬가지 논리를 보여주시네요.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거에 대한 거품은 조금씩 꺼질 것이고 그것이 펀더멘털이 받쳐지지 않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상승이었다면 그 거품은 더 크게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좀 경고를 하시네요. 코스닥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이렇다면은 내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기업적인 측면, 펀더멘털을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략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현대증권에 있는 류용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이 어제 환율 해법을 밤샘 조율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절충돼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어제 저녁 만찬에서 국제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재무차관들과 교섭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관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만찬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각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서울 선언은 앞선 경주의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의 합의 시한을 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늘 오후 4시께 발표됩니다. 지수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나온 대량 매물에서 비롯된 만기일 쇼크에 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오늘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나온 대량 매물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공정 거래 혐의는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의 심리란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을 심층해 파악하는 것으로 증권당국이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현대건설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은 현대상선의 주식과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담보대출 형식으로 현대그룹에 최대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지난달 28일 현대상선이 발표한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기도 해 이번 대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동양종금증권은 현대그룹의 백기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당초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인 M+W그룹을 유치했지만 M+그룹은 결국 인수 참여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본입찰 마감은 오는 15일입니다. 이른바 빼빼로데이라 불렸던 어제 편의점 업계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왕 회미리마트는 어제 하루 매출이 105억 원을 넘겨 업계에서 처음으로 일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빼빼로데이에 기록한 93억 원보다 13% 증가한 것입니다. GS25 역시 어제 하루 매출이 100억에 약간 못 미치는 9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회미리마트 측은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날은 설과 화이트데이, 밸런타인데이, 추석, 빼빼로데이 등인데 2008년까지 화이트데이에 가장 매출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는 빼빼로데이가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이 무보증 3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 사채를 발행합니다. 월 2표채 형태인 37-1회차 2,400억 원과 연복리채 형태인 37-2회차 6억 원, 600억 원으로 구성된 이번 후순위채 발행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4%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후순위채 청약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우증권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늘 300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권은 1년 6개월 만기에 150억 원과 2년 만기 150억 원으로 고정금리 채권입니다. 발행가는 1년 6개월 만기채의 경우 N리보에 105bps를 더한 수준이며 2년 만기채는 N리보에 115bps를 더한 수준입니다. LIG 손해보험이 스마트폰에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고객이 직접 연금보험 상품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보험 상품 설명, 자동차 사고 처리 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 자료 또한 서비스를 합니다. 또 전국 고객센터와 LIG 매직카 가맹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과 아시아 상장지수 펀드 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ETF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위원회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아시아, 미국 등 각국 거래소, 국내외 자산운용사, 지수의 산출기관,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네,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편의점이 아주 기분 좋았던 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는 우리 증시에 아주 안 좋은 터닝포인트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힘이 빠지고 펀더멘털을 볼 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오늘 이미 장이 끝났지만 다음 주 초 정도에 장을 보고 현금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연 이틀의 급락, 1910선대 하락, 이제 2000포인트를 다시금 논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는지 궁금해집니다. 주말에 나오는 지표들 한번 잘 보시고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우리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중국 쪽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